대기업 연구소가 모여있는 경기 화성을에서 출마 선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변화와 미래를 카드로 내걸었습니다. 지역 발전에 야, 쟤 출마한 쪽에 그 저기 질문 사이트가 저 나온 지 오래됐어. 그 계획성 있는 애들이야, 이거는. 미스터 이는 그 계획성이 있어. 계획이 있어. 처음 나온 게 아니야. 설문지처럼 돌리고 있는 애들이 많아. 젊은 애들이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뛰고 있어. 이게 머니머니를 그 머리통에는 당연히 머니머니가 생각나는 거. 정신은 없어. 그게 정신은 국가관이 없어. 머니머니에 쫓아가고. 아니 걔네들이 뭐 싸움질 할 거냐? 전혀 안 할 걸. 도망가지 않고. 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관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풀뿌리 정신이 있느냐, 절대 없어. 그건 대한민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패거리가 하면서 뜯어먹자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야. 한때의 철새처럼 그리 볼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은 그런 동네야.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착각이라는 거지. 착각은 영원 무궁하면 그 병신이야. 착각을 깨닫고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착각을 깨트리는 방법은 현실을 정확히 따져서, 그래 너희들이 많이 맞다면 하면서 진실을 향할 수 있는 거, 진실에 관한 뭔가 하면서 있을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성되는 거야. 틀이라고. 거기에 경계가 있어. 그 경계를 넘으면 침략이 되는 거라고. 침범이 되고, 그럼 싸움질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생기고, 그런 모호성을 갖추고 있는 거라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 알게 모르게 틀이 정해져 있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그게 모호성이라고 하면서 국가를 경계성을 갖추고 있는 나라도 있어. 내 말이 곧 법이다 하는 망들이 지배하여 황제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국가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는 거라고. 현주하는 세상이 바로 그런 거야. 인간의 세상이야. 자연의 법칙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신 교육을 언제 배웠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배웠겠지. 언제가 정신이 타령 날 거야. 정체가. 그거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문제지. 신입생들로 합격받은 우리가 유용합니다. 입학식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1935년 우리가 우리 초등학교 매년 처음 입학하는 신입생 수가 올해는 신입생이 1명도 없습니다. 이제 보통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갈 때까지 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초립동이가 완전히 살다가 초등학교, 난 초등학교 얘기가 나올 때부터 아주 역겨운 그냥 속쳤던 그런 날이었어. 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는 것이 거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초등학교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부터 등급을 매기고 있는 거야.
그 글자가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야. 전국 초등학교 신입생 예조가 이루어진 지난해 40만 명의 교실이 넘겼지만 올해는 30만 9천여 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난해 혜택책상률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교육고등학교는 23만 명에 불과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를 해외에도 못할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 교육청만한 이상이 걸린 이유입니다. 한글 신경이라든가 다양한 교육과정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탈소리나 학생들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유학을 있고 유학생이라든가 그런 강원도 마이스터들한테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로 절대 인구수가 줄어 이 같은 데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낼 수 없는 상황. 인구 절벽을 극복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YT 후속입니다. 지난 저출생 흐름 속에 신입생이 단 한 명인 초등학교에서는 나홀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강원 태백초등학교는 전교생 21명이 참여해서 유일한 입학생인 2년 정도를 남겨서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은 꽃다발과 선물을 보내면서 입학을 축하해줬습니다. 태백초등학교는 올해 전교생이 27명으로 올해는 통합회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분류로 보고 없어진 학교도 있어. 많아. 그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걱정이 아니라 그 사실은 이제 그런 예견할 수 있는 인구 조절, 인구 센서스 그런 데이터 통계도 있었던 거야. 우리 국민학교 때 벌써 그걸 다 배우면서 세상이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된다 배운 것도 있어. 그거 어디로 그랬어? 시상은 넓어 하면서 있었던 거 그거 있지 않겠다고. 넓었다 좋았다 하면서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있어. 그걸 또 어쩌겠어. 계란말이 김밥도 하나 주세요. 네, 걸리세요. 다만 서울은 참여율이 6.8%에 불과해 많은 가정이 여전히 발을 둥둥 굴러야 했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야, 저기 지금 안 가시는 애들 엄청 많이 나왔다. 안 가는 왜 썼을까? 그만큼 기중한 애들이라고 해서 안 쏘는 거예요. 왕자님 하면서 제가 허가온 그림 봤어? 떡국했어 나간다. 알았어. 늘공감사 치열단으로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오전 또는 밤 8시 돌봄은 제공하지 않는 등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는 채용을 했는데 그 채용된 인력이 다른 일부 학교에 그래서 복수로 지원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인력이 갑자기 없어질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시기를 늦추거나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교육부는 일단 3월 내내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운영과 인력을 보완해 학교 총 혼란한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해 떡국 먹었어? 대한민국 떡국 먹었어? 먹었으면 다행해. 세상은 그런 거야. 거짓이 아닌 사실. 너희는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제 좌우측측, 수용성. 그렇게 되고 후회했다 그런 거지. 완만한 자신감이니까 타협으로.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했어? 미군하고 얘기했겠지. 일본하고 얘기했겠지 하면서 그런 거 아니겠어? 너희도 혼자는 아닐 거야. 이야기 하면서 듣고 있겠지. 누구랑 같이 놀고 있냐? 뜨거워서 난 시켜먹는다. 나이 거짓말을 들어봤어? 잘 들었지. 나 거짓말 잘해. 아는 게 없어. 그 아는 게 있는 건 너희들이지. 공무원들이 지적으로 생산해내고 있어. 거짓말이지. 지적은 무슨 지적이야.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다가 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잠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그래서 대한민국은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야. 조직법, 국가 조직법. 그 틀이 있어. 그래서 조직 범죄라니까. 그걸 지들은 범죄를 아니라고 우겨있어. 근데 알고 보면 걔네 범죄야, 범죄. 아. 범죄 형태를 띄우고 있다고. 그걸 스스로 인정 안 해도 그건 조직 범죄야. 일부 어린이집은 또 다른 고민에 속을 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승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 어린이집입니다. 한창 아이들이 피로 시간이지만 교실은 텅 비었고 장난감은 한쪽에 대다 쌓아놨습니다. 많게는 70명 넘게 다녔지만 지난해 초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도 바꾸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 1세대 이상 아파트는 어린이집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주변 대체 시설이 충분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자치단체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관리사무소랑 같이 있거나 별도 건물로 되어 있는 아파트 어린이집이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전북 부산, 전주에 있는 어린이집 4곳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기가 없어 문을 닫는 게 어쩔 수 없다면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게 건물 용도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자치단체는 단속범에 있는 사업 승인권자 재량 규정이 모호해 예외 적용에 부담이 크다고 말합니다. 무분별하게 풀어주면 어린이집이 필요한 지역도 수익만 보고 다른 사업으로 바꿀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범위기가 개별 민원을 받아 현장 조사와 입주민 설문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지역 특성과 주변 하나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자체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처음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교통부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승부입니다. 야, 저런 소리도 안 듣고 싶지 했지. 그냥 들리는 소리가 그런 것도 있다. 일부 지역에는 소비자문제 주의도 발견되는데 답답한 우리는 정치인이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돼야 죄송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하늘에 잿빛 장막을 씌운 듯 희뿌연 먼지가 자욱합니다. 야, 조용히 살고 싶겠지. 내 세상은 그런 거다. 꽃샘 추위가 풀리고 대기가 정체되자 오염물질이 쌓이며 대기질이 나빠진 겁니다. 오염물질이 짙어진 울산 여천도는 초미세먼지 최고 농도가 한대 10제곱미터당 12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경기 여주중앙동도 123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평소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이틀째 초미세먼지 특보가 이어졌고 충북 북부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초부터 찾아온 초미세먼지는 절기 경칩에 맞춰 내리는 비와 함께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날씨를 유지되고 앞으가 저해져 기온미세먼지가 전반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요일까지 전국에 의해서 쏟아집니다. 제주도에는 60mm의 봄비치고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오고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민영. 올해 전국에 1,000여 이상 대단지 아파트 20여 곳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공사대체 부동산 연구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분양하는 1,000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22곳, 25,507가구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경우라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기존에는 개인 간의 거래가 불가능하고 한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에 매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개정으로 거주 의무 기간 5년, 전매 제한 기간 10년이 끝나면 개인에게도 주택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가입할 때 세입자가 내야 할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증료 지원 사업은 연소득이 50만 원 이하인 만 30% 이하 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청년이 아니더라도 연소득 2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면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올해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던 전세대출 DSR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 범위에 따라서 임대차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상과 시기를 놓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민주 기자입니다. 가계부채가 거침없이 눈치를 키워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어제 세운 목표는 분명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유지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데는 전세대출에도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비율을 적용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전세대출 규모만 200조 원이 달하는 만큼 규모는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DSR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전세대출 가계부채에서 운영하는 주요한 부분이 되었던 전세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다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지목된 만큼 이번 두배를 계기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옛날에는 예를 들면 대전세 대출을 상환하는 규모가 없는 서울에서 100% 대출을 끌어주니까 이제는 DSR 기지가 생기면요. 나의 소득이 높지 않으면 전세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확 줄어드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세 대출 DSR 제도는 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무주택자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방향은 절대 서민들, 젊은 분들도 그렇고 정말 전세 대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돈 못 구해서 이런 건 안 합니다. 대신 무주택자에 한해서 우선 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니, 고맙습니다. 적용 대상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낙떡국도 있고 저 계란말이 김밥도 왔다. 연내 적용이라는 기존 대륙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엄주입니다. 네, 앞서 전해를 드렸습니다만 의대사가 확대되고 정부와 의사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 보상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 어린아이가 갑자기 아프게 되면 더욱 애가 크게 되는데요. 그동안 전국 방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야간 어린이병원이 없었던 울산에 달빛 어린이병원이 근처 야, 갈등이 심해도 국가랑 싸워서 이기는 장사는 없어. 그건 옛날부터 법이야, 법. 그들이 옳고 그름이 관계없이 싸워서 이기는 장점은 없어.
의료비 갈등으로 응급실등 진료를 받기가 힘들면서 감사의 아프다를 데리고 알파 임상진을 간 병원은 넓게 걸리는 병원이 어릴 때보다 많았습니다. 주변에 소아과가 없어가지고 근데 찾다가 보니까 대기병원 의사가 병원이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치료를 해서 지금 안정을 많이 찾았거든요. 병원 치료를 받고 약을 받는데 불편한 이유로 바로 옆 약국을 협력약국으로 지정해 모든 의료인이 합니다. 울산시는 발길거리는 병원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지역에서는 처음 의료인을 맡고 추가 지정에 통일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의료로 생각해서 5개국은 모두 발길 기능이 병원을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울산 미래의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인도 특히 의사들의 저런 걸 보고 그냥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현상. 일시적인 현상, 몇 년에 걸친 현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경남 양산시 은성 지역의 유일한 농촌의료기관은 그만큼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있어. 계획이 되면은 그때 되면은 딱 계획적으로 또 이상 없게 된다. 그런 내용도 있죠. 그 중에 이제 몇 프로는 가겠고 저렇게 가면서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국가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것보다 위대하다. 개인보다 힘이 세다. 그런 내용이야. 그 현대적으로 바보가 없어.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또 미국 부정대통령이 9월 4일 치러진 공화당 경선에서 모두 앞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들을 따랐는데요. 사퇴 압박이 커진 최우일 전 유엔 대사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아래주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시간 2일 미주리주와 아이다호주에서 열린 공화당 경선에서 각각 100%와 75%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거 민중의 자유의 여신상. 미국에도 있잖아. 동상이 하나. 자유의 여신상. 그게 마지막 단계의 법이야. 민중의 법. 김대중의 법처럼 대중의 법. 그런 내용이라고. 불미명한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그들의 꿈꾸는 이상이 있어. 그런 내용이지. 지켜갈 사명감도 있고 그런 내용이고 각자 달라도 그걸 누가 알아주느냐. 팩트적을 조사에서 트럼프 47%, 바이든 45%였고 CBS 방송 조사에선 52% 내 100%로 트럼프가 앞섰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이번 주 슈퍼 화요일이 지나면 먹히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 속에 근데 간첩이라고 했어. 나쁘다 좋다. 그러면서도 나쁜 일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야 항상.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발표하면서 트럼프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해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차이로 지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처음으로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나는 저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은 그전에 있어. 지금은 예언이 아니야. 과거를 보면서 그런 예언들이 있어. 오죽하면 만화 영화에도 그런 내용이 있을까? 그게 왜 있을까? 우연일까? 알 수가 없어. 공화당은 2만 5천명의 보고에서 경선 대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이익을 특정을 붙이기 의혹을 받는 donald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공지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연방 대법원이 항공위를 공지한 게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보 내용은 연방 대법원 홈페이지에 오전 10시 이후에 공개됩니다. 이스라엘은 우후도 참사를 조사한 결과 원인이 압사라고 밝히며 의도적 공격 가능성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확산자리가 이스라엘에 마련되었는데 이스라엘이 베트남 타결을 보류하면서 타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의 구호트럭 인간인 참사에 대한 특위 검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공격이 아니라 압사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initial review has confirmed that no strike was carried out by the IDF towards the aid corridor. The majority of Palestinians were killed or injured as a result of the stampede. 민간인에 대한 발포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처음에 공격하고 이후 약탈자들이 위협을 가해 이들에게 대응을 생각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 측 보고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110여 명이 숨지고 350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해제됐던 이스라엘 남부 도시 북부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התלמידים שלנו לא היו כאן כ5 חודשים, ומבחינתנו היום זה חגיגי של פתיחת שנת לימודים פעם נוספת. אנחנו מאחלים לתלמידים שנת לימודים מוצלחת. 다시 문을 연 시대도시 학부와 가자지구 전쟁 후의 경우는 4km도 안 됩니다. 하지만 휴전 협상은 여전히 각고 상태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하마스의 가자지구 2인자 할린 알-하이야가 협상관과 함께 도착했지만 이스라엘은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습니다. 생존한 인질의 명단을 요구하는 이스라엘과 영구적 휴전을 요구하는 하마스의 입장이 그대로입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미국, 카타르, 이집트는 하마스에 40일간 휴전하고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1대10으로 교환하는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협상이 파기되면 이번 달 11일 시작되는 라마단과 한 달 뒤 명절 이드 알피트르까지 휴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오데사 아파트를 공습해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었다고 미국 언론들이 현 시간 승리에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날 오데사 아파트 가운데 드론 공격을 가해 아파트가 심하게 부서지고 일부 주민이 장애에 내몰렸습니다. 올레트 키테르 오데사주 군정부장은 해외 메시지를 통해서 10살 소년과 8살 여동생의 시신이 장애 속에 발견되며 분명으로 드러났다면서 오데사와 우크라이나 전체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슬픔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응급구조국도 성명에서 여성과 아기가 함께 발견됐다면 어머니가 생명을 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극심한 치안 실패 속에 대규모 탈옥 사태가 발생한 한국의 서울나라 IT 정부가 야간 행정지와 함께 비상사태를 잡고 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주로 토론토 프랑스를 포함한 서부 지역에 비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IT 갱단들은 전날 수도에 있는 국립교도소를 습격해서 3,700여 명의 죄수들을 취업시켰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당시 국립교도소에는 악명 높은 갱단 두목들과 조선의 노이즈 대통령 암살범들이 수감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에서 노동활동 강요 의혹 등의 소리를 받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구속한 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규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황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심사적으로 필요한 없는지 등을 묻는質問중인데
부당 이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산대표가 지난해 5월까지 개인 혐의를 받는 소형의 수사선물을 빼내기 위해 SPC 공무원의 범죄자에게 250만 원짜리 제공하고 어우 덥다 더워. 사실 등의 정보를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아나이트와 삼성생명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나테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8월 특정 경제범죄 가정수를 거친 행정과 대입 행위를 받는 이만규 아나테 대표를 피해자 검찰의 문제를 수사에 앞서 삼성생명 부동산 사업부 팀장 출신이자 이 사건의 브로커로 지목된 황모 씨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아나이트가 삼성생명의 서울승동 부동산을 대표라 400억 원 가량의 차익을 지낸 과정에서 삼성생명 전현직 임직원이 부동산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 씨가 브로커로 개입했고 뒷돈이 오갔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롯데 웰푸드 사업에서 식품 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기계 손목하여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소식 지난해 YTN이 전해드렸습니다. 사건 이후 공장 대표 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해당 공장에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50대 A씨는 롯데웰푸드 자회사 식품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가락 봉합에 실패한 A씨는 4개월째 병원을 전전하며 저 손가락 절단 사고가 우연은 아닌가 봐. 저런 사고가 많았어. 저 푸드 저기 하면은 손가락 절단 시켜버리게 딱 하면서 폰을 주시. 아주 저 경각심은 물론 이렇게는 소리를 하고 계시고. 당시 공장 대표였던 문서 씨와 한때 내가 저기 취직을 했으면 해볼까 하고 일자리 있나요? 하니까 대충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와, 한두 해 건이 아닌가 봐. 하면서 있어왔지. 몸 조심해야 되는데. 나 죽으려고 가는 거 아니야. 살려고 가는 거고. 다치지 않아야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죽거나 다치거나 정신 놓아야 그러면 좋겠어. 좋은 거 하나 없더라. 군대에서는 더 그래 임마. 다치고 병들고 그러면 좋은 거 절대로 없어. 수요일날 쉬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그냥 수요일날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윤씨 등은 출석 조사에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 웰푸드 측은 안전보건교육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